PLC 프로그램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LC 프로그램 순서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 시킨스도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킨스도라든지 아니면 타임 차트라든지 논리기호라든지 아니면은 설명문 형식으로 그 요구사항을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기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 입력 센서 뭐 기기가 연결된 접점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PLC에 보면은 고유 번호가 우리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X0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X0,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PLC가 그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고, 또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P0, P1, P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입력 디바이스 자체 고유 번호를 하는 거는 이제 PLC 기종마다 그 다른데, 그 기종에 따라가 그 디바이스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출력 기기의 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출력 기계 고유 번호 등을 부여하고 나면 동작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력 디바이스에서 그 뭐 P0, P1 또는 뭐 X0, 뭐 X1 이렇게 그 디바이스 명을 부여한 상태에서 그 입력이나 출력, 그러니까 그 출력 디바이스 같은 경우 Y0, Y1 이렇게 나가죠. 요게 지금 회선에 따라 다른데, 보통 그 8회선, 8비트짜리가 있고 16회선짜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16진법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는 0부터 F까지, 또는 여기는 0부터 뭐 7까지 이렇게 입력 디바이스나 출력 디바이스가 잡히는데, 소용량 같은 경우,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8비트,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Q 시리즈 같은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16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0부터 F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딜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 딜레이란 게 전번 두 번째 강의 때 보셨다시피 이제 일반 시퀀스 상의 딜레이 접점을 말하는 건데, 그 딜레이가 우리 PLC 상에 보면은 내부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가상의 내부 메모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PLC 시퀀스 상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게 딜레이 접점을 말하는 거고 눈에 보이죠. 근데 PLC에서는 가상의 내부 메모리입니다. 가상의 내부 메모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접점을 나중에 이제 사용법을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기 때문에, 타이머와 카운터가 있는데, 타이머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시간 뒤에 무슨 동작을 하라, 또는 뭐 설정 시간 뒤에 무슨 동작이 끊어져라, 또는 어떤 시간대에 어떤 동작을 하라, 그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출력 디바이스의 동작 사항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말대로 이제 숫자를 씌워주는 거죠. 그 입력에 대한 뭐 숫자가 몇 개냐, 출력에 몇 개가 출력되었느냐, 이런 카운트를 만들어가 그 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출력 디바이스에 뭐 점등을 한다든지 모터가 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출력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이제 카운터나 타이머는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1, 타이머 2 이런 식으로 카운트 1, 카운트 2 이렇게 고유 번호를 하고, 설정값이라는 게 최대값 설정값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뭐 전체적인 시간이 몇 초까지 또는 몇 분까지 몇 시간까지만 동작을 하라, 거기서 뭐 반복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딩, PC의 소스 코드 작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뭐 해당 PLC 메모리에 로딩할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을 레드도로 가장 많이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코딩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레드도를 제가 나중에 PLC 프로그램 짤 때, 다음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이고 셋째 시간쯤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초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도 자체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딩은 프로그램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을 PLC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장하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만드는 내용을 PLC, CPU에다가 업로딩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업로딩 했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컴퓨터로 모의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또 PLC에 연결되어서 동작하는 기종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PLC 제품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기능은 없고, PLC에 업로딩해서 그 PLC가 동작하는 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제가 녹화해 가지고 우리 미쯔비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기본 로직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XGB를 제가 다운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그걸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혹시 또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시거나 그 미쯔비시 그 GX 디벨로퍼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할 때는 미쯔비시 프로그램이 다 그 학교 컴퓨터에 다 깔려 있죠. 예, 그걸로 실습을 하면 되는데, 각자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하시려면은, 연습하시려면은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LS 산전 프로그램으로 좀 우선에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PLC 프로그램 연산 처리 기능인데, 이게 사실 연산 처리라고 하면은 그 사칙 연산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여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처음에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메모리 기능 개념인데, 이게 메모리 기능이 뭐냐면은 그 자기주지 개념이에요. 자기주지도 모르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 방향을 한번 보시면은, 그 외부 신호 입력 리플래시 하시게 되면은 작성된 프로그램에 이게 시작 스텝부터 뭐 엔드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부터 이 PLC에 엔드란 명령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PLC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엔드 명령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연산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고 나면은 그걸 연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동작 사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 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든지 잘 되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이중 출력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외부로 출력이 나가는데, 요거는 입력된 상태, 그러니까 입력 디바이스에서 입력을 주고 출력 디바이스에서 출력이 나갔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요 이제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을 거고, 이제 내부에 CPU 쪽에 이제 PLC 프로그램이 업로딩 했을 때 이제 연산 및 자기 진단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력 출력 디바이스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되어 있죠. 자, 멜셋 같은 경우에는 입력 디바이스가 X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XGB나 마스터K는 현재 단종됐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사용되는 편이라서 요거 두 개는 LS 한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요거는 P로 시작합니다. 입력 디바이스도 P, 예, 그래 되는 거죠. 출력 디바이스도 여기 P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멜셋 자체 기종 자체가 이제 출력 디바이스는 Y로 나가죠. Y0, Y1 이런 식으로 그죠? 나갑니다. 요거 보면 제가 미쯔비시에 대한 멜셋 프로그램하고 XGB, LS 산전에 나오는 XGB하고 프로그램 두 개 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마스터 K도 지금 나왔으니까 나중에 프로그램 폴더하고 기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스캔, 그러니까 스캔이라는 거는 한 스캔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이 글씨를 보시면 뭐 큰 내용은 아닌데, 입력 유닛으로부터 접수 상태를 읽어드려 입력 영역에 저장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뭐 0000 스텝부터 뭐 엔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진단을 향한 외부로 출력하는 일련의 동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캔이라는 게 한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한 스캔 동작.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든지 출력이든지, 또는 입력에도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 누르는 순간, 그리고 떼는 순간,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또는 계속 떼고 있을 때, 스위치를 내가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손을 뗐을 때,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을 때도 그 접점이 B 접점인지 A 접점인지에 따라 갖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어떠한 동작이 취해졌을 때 그걸 스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입력 리플래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입력 유니트의 데이터를 로드하여 뭐 데이터 메모리에 입력 영역에 일괄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죠? 출력도 마찬가지고 요런 내용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고 직접 프로그램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설명한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초 이론 내용이 설명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해봐야지 동작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끝내고 다음 세 번째 강의 때 제가 PLC 기본 프로그램 그 3개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가지고 기본 입력과 출력, 그리고 아까 여기 자기 진단 기능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접근수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시퀀서 딜레이,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PLC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고 내부 메모리 쓰는 게 아니고, 시퀀서 상에서 볼 때는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 접근수가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8핀 릴레이 같은 경우 2개 입력과 뭐 4개의 AB 접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2개의 접점을 쓸 수 있습니다. 11핀 같은 거 3개, 뭐 14핀 같은 경우 4개, 그러니까 하나의 릴레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은 뭐 2개, 3개, 4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PLC는 릴레이 출력을 갖다가 뭐 릴레이 하나의 릴레이 이름을 0이나 1로 잡았다. 그러면 그 하나의 릴레이로 접점수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접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출력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면 되고, 코일의 위치, PLC 회로에서 항상 전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회로를 구성한다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PLC 같은 경우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PLC에서는 항상 좌측에 입력이고 제일 우측에서는 출력 코일이 형성됩니다. 시퀀스와 달리 출력 뒤에는 코일 어떤 점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시퀀스 같은 경우 출력 뒤에 다시 또 어떤 입력을 만들어서 또 출력 만들 수 있는 시퀀스 도면 자체가 유효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PLC는 항상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좌에서 우로 흐르고 있네, 그죠? 그리고 출력 디바이스 뒤에는 어떠한 접점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코일이 항상 마지막이 되죠. 이래서 이제 PLC 프로그램 할 때 유의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출력 디바이스가 이중 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이 2개, 3개가 2중으로, 3중으로 연결되게 되면 PLC 자체가 오류가 납니다. 출력은 하나입니다. 하나.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 하느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입력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고 출력 하나로 모아서 OR 개념으로 출력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죠? 맞춰서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된 접점이 있다면 같은 접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작 조건 하나씩 풀어서 차례대로 배열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입력 디바이스는 여러 개 중복을 할 수 있는데 출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배열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모아서 OR 게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나가게 하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미 접점 사용이라고, 이건 PLC 회로에서는 뭐 시퀀스와 달리 제어 모선에 직접 접수시키지 못하고 내부 접점, 비접점을 이용해 출력 접점 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접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A 접점 개념인데, 이게 뭐냐,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무런 힘이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 떨어져 있다가 힘을 가하면
고정접점과 가동접점 접촉되어 전류를 통과시킨다. 간단한 내용인 게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보면 그 접점이 떨어져 있죠. 여기에 보시면 그죠. 여기에 고정접점, 가동접점입니다. 그죠. 여기 스프링인데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누른 순간에 두 접점이 동시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전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길가죠. 그죠. 길가 보면 하나 붙어 있다. 여러분. 전원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두 개 접점이 동시에 내려와서 접점시켜 주는 기능. 예,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고 요 자체 기능을 A 접점이라 그러죠. 자, 여기 붙었는 상태잖아. 그죠? 붙어 보면 B 접점이라 할 수 있는데 A 접점 상태,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입력 디바이스 조건에 의해서 붙어주는 기능을 요걸 A 접점이라고 그럽니다. A 접점 동작이라 그러죠. 그죠? A 접점 동작.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B 접점 개념인데 B 접점,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는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접점과 고정 접점이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다가 위에 힘을 가했을 때 입력 디바이스가 힘을 가하여 기동했을 때 가동 접점과 고정 접점이 떨어지는 접점, 이걸 보고 비접점을 그럽니다. 자, 이게 왜 비접점이라는 의미를 가지냐면 평상시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을 때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전선이 연결되어서 전원이 통합니다. 이걸 보고 평상시에 붙어있는 접점이라 그래서 비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입력에 의해서 뭐 힘에 의해서 또는 뭐 기동 조건에 의해서 푸시 버튼이 작동을 하죠. 작동을 딱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전원이 가다가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이걸 자체를 기동하였을 때 떨어지는 조건을 비접점이라고 그러고, 조금 아까 거는 기동 자체를 하지 않다가 어떠한 입력 조건에 의해서 기동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입력 조건에 의해서 기동이 됐을 때는 A접점이라고 그러고, 어떠한 입력 조건에서 떨어졌을 때를 보고 B접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은 조금 아까 A접점과 B접점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목록에서는 C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C접점이란 게 뭐냐,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통 콤, 그죠? C접점이란 게 공통 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위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A접점과 B접점이 공통된 가동 접점을 공유한 형식의 전환 접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C접점은 전체적인 가동 접점과 고정 접점, 뭐 B접점, A접점, 얘네들을 평상시에 C접점이 움직여서 A접점과 B접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전자코일이라는 게 있죠. 전자코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릴레이 접점 보면은 그 안에 코일이 쫙 감겨 있습니다. 전자 유도 형식인데 여기에 전원 들어가게 되면 전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성이 발전하죠. 그죠? 자성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철판입니다. 철판. 여기에 탁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성이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자성에 의해서 자성 물질에 의해서 철을 당기겠죠. 그죠? 당기니까 요 밑에 그 접점 자체가, 요 가동 접점 C 접점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정 접점인 A 접점을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A 접점과 B 접점인데 평상시에 힘을 가하지 않았었을 때 떨어진 접점이 A 접점이라고 그랬고, 평상시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붙어 있는 접점이 B 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떠한 힘을 가했습니다.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전자 코일에 의해서, 전자 유도에 의해서 스프링이 늘어나죠. 여기는. 그죠? 여기에 이제 철판을 당김으로써 어떠한 힘을 가했다고 보죠.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붙는 쪽이 A접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쪽이 B접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A접점과 B접점의 공통으로 연결되는 이 C접점이죠. 그러면 전선이 연결되었을 때 연결되는 조건, 이래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입력이고 출력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C접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선 한 가닥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DC 전원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전구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렇게가, 전구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달아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전원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죠? 요거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만. 여기서 전원이 통과됩니다. 통과되는데, 이렇게 전원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지금 현재 얘가 점등되고 있습니다. 점등. 얘가 점등되고 있습니다. 그죠? 점등되고 있다가 이 코일에 의해서, 얘 코일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 코일에 의해서 요 스위치가 딱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순간에 얘는 끄지고 소등되고, 얘는 소등되고, 얘가 점등되겠죠? 그러면은 이 C접점에 활용하는 방법은 이 코일에 의해서 전원을 1위로 보냈다가 하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C라고 얘기하고 공통콤이란 단자를 씁니다. 이름 자체의 명칭은 이제 콤 단자라고 얘기하죠. 보통 요거를 B 단자라 그러고 요걸 A 단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 PLC 프로그램 찰 때 시퀀스도를 보거나 아니면은 도면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A 접점, B 접점, C 접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릴레이 접점입니다. 릴레이 접점.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릴레이 접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LC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내부 메모리로 씁니다. 내부 메모리. 그죠? 예. 내부 메모리입니다. 글씨가. 내부 메모리입니다. 내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 썼는데 가상의 내부 메모리가 디바이스 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M0부터 M 얼마까지 있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부 메모리 개념. M이라고 하는 건 디바이스 명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분기 기능, 릴레이 코일 1개 입력 신호에 따라 출력 접점 수를 많게 하면 신호가 분리되어 동시에 몇 개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퀀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도에 보면은 릴레이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요거 4개의 출력 신호가 얻기도 한다라고 되는 거 요거 14핀 릴레이 말하는 거고 보통 2개는 8핀 릴레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분기 기능, 이렇게 그냥 정폭 기능. 이거는 이제 릴레이 코일에 흘러지는 전류를 온오프함에 따라서 출력 접점에 큰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고 되는데 보통 그 릴레이 자체가 부하가 암페어 수가 높을수록 릴레이 접점 수가 두꺼운 걸 쓰겠죠. 그죠? 접점 큰 걸 쓰는데 수에 비례한다기보다 릴레이 전원부에 예를 들어서 220V를 전원 넣는다 또는 DC 24V를 넣는다 그러면은 접점 릴레이 접점 C 접점하고 A 접점이나 B 접점에 이제 220V 한 가닥씩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4V의 DC 전원이 흘러감으로써 릴레이가 동작해서 C 접점과 A 접점 또는 B 접점의 접점에 의해서 220V 통과되면은 24V의 동작으로 220V 부하를 기동할 수 있다 또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환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 DC 전원, LC 전원으로 상용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릴레이 자체로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전 기능 이거는 그 릴레이 GP 접점일 때 오프이라고 보시면은 또 B 접점일 때 ON이 될 수도 있고 A 접점일 때 오프 또는 ON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보고 반전 기능인데 우리가 그 논리 게이트나 논리 기호를 공부하셨었으면 AND 회로, OR 회로 또는 NOT 회로 난엔드 회로 이런 개념 자체를 아시면 반전 기능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not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not 개념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not 개념이죠.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릴레이 프로그램으로 내부 메모리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하드웨어적인 릴레이고 그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릴레이 접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접점의 자기유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나 뭐 어떠한 뭐 전산 작업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하면은 뭐 폴더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메모리라 그러는데 우리 PLC에서는 그 자체 자기주지 회로,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그 기능을 저장하고 있고 다음에 다시 그 기능 그 입력의 출력에 의한 디바이스를 다시 다른 쪽으로 입력 디바이스 넣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주지 회로라 그러는데 그 자체를 여기에서는 메모리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됩니다. 시퀀스 제어란 게 무엇이냐, 그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점차로 진행시키는 제어라 정의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 읽어보시고 간단합니다. 시퀀스자는 순서 동작입니다. 순서 동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죠? 자, 여기에서 1이 있다면은 다음 동작 2가 될 것이고 다음 동작 3이 될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순서 동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1번 거쳤다, 2번 거쳤다, 3번 거쳤다, 결과적으로 출력 디바이스의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출력에 대한 램프, 표시 등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출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시퀀스 제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예로 뭐 빌딩이나 공장,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생산할 때 뭐 A 공정, 다음에 B 공정, C 공정, D 공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순서 공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시퀀스 제어라 그러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겠죠. 1층부터 2층, 3층, 1층에서 5층까지 팍 올라갈 수 없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1층, 2층, 3층 순서대로 올라가는 개념. 세탁기, 냉장고, 자동 판매기 이런 걸 보시면은 시퀀스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나중에 뭐 우리 레포트 나중에 제출하실 때 제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아이디어의 상품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을 짜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뭐 하나 자동 판매기를 좀 많이 하시던 편의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은 50원짜리를 하나 넣고 100원짜리를 하나 넣고 뭐 500원짜리를 하나 넣고 1000원짜리를 하나 넣었을 때, 그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 총 금액에 연산 정리해서 연산 처리해서 총 금액에 예를 들어가 뭐 1650원이네, 그죠? 1650원입니다. 1650원이 입력되었을 때 캔 커피가 하나가 500원이고 뭐 다른 게 뭐가 뭐 종이컵 뭐 하나가 몇 개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자체를 처리가 연산 처리되어서 최종 캔 커피가 하나 나오고 잔돈이 떨어지게끔 하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자체도 보시면은 순수 동작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고객이 뭐 푸시 버튼에 만약에 A락 하는 푸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죠? A락 하는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푸시 버튼에 대한 조건이 캔커피 500원짜리다. 그럼 500원짜리가 차감이 되고 캔커피 하나 출고로 떨어지고 나머지 금액은 잔돈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예비금으로 있다든지 또는 뭐 전원이 잘못되어서 나갔다 그러면 초기화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을 프로그래마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거 시퀀스 제어라는 뜻이에요. 우리 PLC는 전체적으로 시퀀스 제어가 순서 동작, 미리 정해진 순서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순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해진 순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정해진 순서를 보고 시퀀스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제어의 표현 방법이라고 있는데 전개 속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